왜 우리만 셀트리온 주주들이 삼바 언급하는 이유, 박이명의 불개미 구조대. 내용을 쭉 살펴보니까 다들 좀 보셨던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죠. 삼성바이오로직스랑 셀트리온을 비교하는 분은 참 엉처리가 없는 그런 소식인데 안타까워요. 사실 모르시는 분들, 우리 셀트리온 주주분들이 아니신다고 한다면 많은 분들이 모르실 거 아닙니까? 그냥 이 내용만 보고 그냥 직역해서 받아들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우리가 항상 중증에 대해서 공격을 받았고 뭐 핏값 논란 여러 가지 뭐 그냥 찌라시로 해서 엄청나게 공격을 받듯이 이런 그냥 받아쓰기 한 건지 무슨 생각 갖고 하는 건지 바이오의 바자도 모르시는 분이 써셨던 것 같아요.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 그 부분 숫자로 써도 상대조차 되지도 않고 기업에 대한 성장성 그리고 수익성, 영업이익률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에서도 상대조차 되지가 않죠. 그리고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인 우리는 연구개발을 직접 하죠. 두뇌 기업이에요. 두뇌. CPU가 있는데 얘네는 공장만 한다. 공장을 하는 기업이라는 거죠. 즉 CMO는 이 주인이 발주를 안 하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냥 종이라는 거, 종. 사실 삼성바이오의 가치는 주식 시가총액은 기업 지배구조 최정점에 있잖아요. 삼성물산. 그래서 삼성전자에 대한 승계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 합병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가치가 올라가야 되고 삼성전자는 좀 내리고 삼성생명이 갖고 있는 삼성전자 주식을 삼성물산이 가지고 오고 삼성물산은 삼성바이오로직스를 팔아서 이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삼성전자가 받아가서 최종 승계구도가 완성돼가는 이런 중요한 그런 기점에 있는 그런 부분인데 물론 지배구조야. 그리고 승계에 대한 부분은 추가적으로 계속 확인이 필요하겠죠. 정상적인 기업 가치로 보나 이 삼성바이오랑은 셀트리온은 기업 비교조차 안 되고 기본적으로 삼성바이오의 지금의 시가총액은 그 부분 지금 삼성생명에 대한 삼성전자에 대한 주식 그리고 승계, 합병, 지배구조 최정점에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평가할 수가 없는 부분이죠. 바이오시밀러의 전망이 부정적이기 때문에 높은 가치를 부여하기 힘들다. 대형 제약사들이 바이오시밀러에 뛰어들고 있어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즉, 뭐 레드오션이다, 시장 규모가 줄어들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겠죠. 아예 정말 바이오의 바자도 모르시는 분이 쓰신 것 같아요. 바이오시밀러 특허가 아직도 빅파마의 특허가 줄줄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블록버스터들이요. 그리고 또한 전 세계 인구의 고령화, 전 세계 국가, 선진국 기준으로 재정 적자에 시달리게 될 수밖에 없죠. 왜? 고령화가 되기 때문에 그 보험, 이 재정에 후달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효능은 동등하면서 약효 가격은 경쟁력이 뛰어난 바이오시밀러는 대세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선진국 기준으로 봐도 너무나 명확한 단계에 있다는 거죠. 즉 시장 자체적으로도 연평균 최소 30% 이상의 폭발적인 성장을 한다. 두 번째, 바이오시밀러는 제네릭과 다르게 제네릭하고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길 바랍니다. 제네릭은 임상이 필요가 없어요. 근데 바이오시밀러는 임상이 필요합니다. 임상 1상, 3상.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퍼스트 무버, 선점에서 들어가는 게 중요합니다. 왜? 데이터가 쌓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선점, 첫 번째 퍼스트 무버가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그 기준이 램시머가 하나의 브랜드가 되어 있는 부분이 해당될 수 있겠죠. 마지막,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일 수 있게 생각을 해요. 바이오시밀러 한다고 하더라도 가격 경쟁력이 있어야 돼요. 연구 개발을 해야 되고, 그죠? 그 다음 직접 생산을 해야 돼요. 그 말은 이만큼의 생산 인프라가 들어가야 된답니다. 근데 인프라가 이렇게 갖고 있는 기업들이 얼마나 많이 있을까요? 그래서 다국적 제약사들조차 하려고 하다가 많이 포기하는 기업도 속출하고 지금 경쟁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격 경쟁력이 되지 않으면 아예 친분조차 할 수가 없어요. 연구개발도 필요하며 생산도 필요하며 그 다음 또 하나 중요한 우리 셀트리온은 직판 능력이 강화가 되고 있다는 거죠. 즉 원가 경쟁력에서 상대조차 되지 않는다. 붙으려고 하면 죽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선점이 끝나가고 있고 중요한 건 이 시장은 자체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고로 바이오시밀러 시장은 매우 지금 블루오션이자 이미 선점이 끝나나가고 있으며 셀트리온에게는 매우 독보적인 세계 최초의 항체 바이오시밀러 기업입니다. 우리 셀트리온이 CMO, 우리가 셀트리온 1공장 5만 리터 대한민국 바이오 산업의 역사와 현재를 보여주는 그런 부분이죠. 아시아 최초의 동물 대량 배양 공장이자 세계 최초의 바이오시밀러가 탄생한 곳이기도 하죠. 우리가 CM으로 하고 있다가 바이오시밀러를 선언을 하게 되죠. 이때 셀트리온이 지금 책에 있는 이 부분을 좀 발췌를 하면
명확하게 CMO와 왜 우리가 CMO에서 바이오시밀러로 돌아가게 되면서 CMO와 바이오시밀러는 엄격한 레벨과 다른 부분입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대로는 미래가 없다. 2008년 1월 24일 셀트리온은 비로소 실적 발표라는 것은 할 수 있었다. 회사 설립 5년 만에 처음으로 매출과 영업이익이 났다. 2007년 매출액은 630억 원, 영업이익은 155억 원. 회계장부에 온통 마이너스 뿐이던 숫자들이 드디어 플러스로 돌아섰다. 지금 이제 1.8조를 넘어서 2.5조를 가고 있는데 참 격세지감이죠. 셀트리온은 2021년, 2022년 다시 한번 폭발적인 성장을 합니다. 상반기 오레인시아 시험 생산에서 255억 원의 매출이 났고 하반기에는 375억 원으로 늘었다. 놀라운 것은 이익률이었다. 4분기 영업이익률은 29%에 달했다. 직원들도 이제는 한숨 돌릴 수 있게 됐다며 안도했다. 단 한 사람만 빼놓고. 서정진은 바이오 공장을 기반으로 한 바이오 의약품 위탁 생산, CMO 사업이 결코 좋은 비즈니스 모델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제약 바이오 회사들을 상대로 물량을 수주해야 하기 때문에 고객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았다. 제품 생산량, 생산 속도, 납품 기한 등 어느 것도 생산자가 선택할 권한이 없다. CMO 업체가 가져가는 이익도 정해져 있지 않았다. 고객과의 협상을 통해 재량껏 정해졌다. 생산 계약을 따낸다 해도 FDA 허가와 시생산에 1년 이상이 걸렸다. 신약 개발에 실패하면 한순간에 일감이 날아가는 일도 비일비재했다. 어떤 계획도 무계획보다 낫다는 말이 CMO 사업에서는 절반만 맞는 얘기였다. 계획에 의지해서는 안 되고 항상 예측 불가능한 돌발 사태에 대비해야만 했다. 서정진의 머릿속은 터지기 일보 직전이었다. 1공장의 2배에 달하는 9만 리터짜리 2공장은 착공을 시작했다. 고객사를 닥치는 대로 끌어모이고 수익성을 따져봤다. 공장 가동률을 100%로 맞추는 것은 불가능했다. 여러 개의 제품을 시기에 따라 요리조리 배치했다. 아무리 머리를 짜내도 유유 설비를 줄이는 최적의 방법은 없었다. 다품종 소량 생산할수록 손실은 커졌다. A라는 제품을 만들다 B로 바꾸면 바이오 리액터를 세척, 소독, 건조하고 생산하는 시스템을 교체하는 체인지 오버 작업에 시간과 비용이 들기 때문이다. 지금처럼 고객사의 주문에 기대는 방식으로는 미래가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 현실을 자각한 서정진은 미국에 있던 홍승서에게 전화를 걸었다. 바이오시밀러 해야겠다. 2008년 1월이었다. 홍승서, 이분이 셀트리온 헬스케어 사장님이셨잖아요, 전임. 중요한 건 우리가 CMO에서 바이오시밀러로 갔던 그 명확한 이유. CMO가 돈이 됐다면, 성장성이 있었다면, 시장 자체가 성장을 하고 수익성이 좋았다면 우리가 CMO에서 바이오시밀러로 넘어갔겠습니까? 그 이유가 여기에 명확하게 있습니다. 110811 주주, 우리 셀트리온 주주님께서 제가 장기 보유하고 더 하려고 하는 이유입니다 라고 셀트리온을 10년 이상 보유하셨던 분인데요. 좋은 글을 남겨주셨어요. 같이 공유하겠습니다. 저는 셀트리온의 바이오시밀러 기술보다 위탁 생산하는 CMO가 더 블루오션이라는 또라이 기자들이 쓰는 삼성 빨아주는 기사에는 일체 신경 안 씁니다. 다만 셀트리온의 올 하반기 아래의 약품들의 매출 향상에만 신경을 쓰고 있네요. 첫째로 요즘 EMA 보건국의 향후 EU 국가 내에서 항체치료제 승인 및 대량 CMO 생산 계획 실행에 따른 셀트리온의 항체치료제 레키노라의 매출이 얼마나 발생할까입니다. CMO 이제 유럽에서 생산한다는 이슈가 며칠 전에 있었죠. 만약 EMA 계획대로 EU 국가 내에서 레키노라를 올 10월까지 판매 승인하고 CMO 대량 생산하여 장기적으로 EU 국가들에 지속 공급하게 되면 여기서 발생하는 매출 부분도 상당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추가로 작년 말부터 선제적으로 현재 송도 1공장에서 집중적으로 생산하고 있는 레키노라는 EU 국가 외에 전 세계 국가들에 공급한다면 원래 회사에서 계획한 항체 치료제 매출 부분보다 더 증가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합니다. 둘째로 유플라이마 언급을 하셨어요. 유플라이마 유럽 전체기 시장 23조에서 24조, 유럽 20조, 유럽 3조에서 4조의 규모에서 오리지널이 에피의 휴미라가 90% 이상을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매출액 기준입니다. 그리고 10%는 바이오시밀러가 차지하고 있어요. 처방량은 6대4죠. 중요한 건 우리 유플라이마는 고농도이면서 저농도의 가격으로 출시를 하며 그리고 통증 또한 줄였습니다. 즉 오리지널사와 바이오시밀러사 다 죽었다고 보면 되는 부분이죠. 그 부분을 자세히 또 설명을 해주셨어요. 셋째, 램시마 SC에 대한 언급을 하셨어요. 향후 130여 개국의 특허 출원을 완료하여 향후 20여 년 동안 인플릭시마 피하 주사 시장을 독점할 전망입니다. (3대) 자가면역 질환 램시마 SC의 파괴력을 한번 보고 갈게요. 다시 한번. 자, 레미케이드, 그리고 엠브럴, 휴미라. 이게 3대 자가면역 질환이라고 하죠. 그래서 일단 레미케이드, 얘는 피하 주사 제형이 없다. S 제형이 없어서 얘는 정맥주 세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S 제형이 독보적이다. 결국 얘는 적수가 없다. 그러고 엠브럴과 휴미라 얘 둘 간에 교차 투여를 하고 있어요. 왜? 휴미라를 투여하는 사람이 내성이 생기면 엠브럴을 투여하고 엠브럴을 투여하는 사람이 내성이 생기면 휴미라를 투여합니다. 얘는 피하 주사 제형밖에 없어요. 그래서 둘 간의 교차 투여를 하다가 이마저도 안 들면 더 비싼 약인 2차 치료제, 3차 치료제로 넘어가게 되죠. 오렌시아, 그리고 스텔라라. 우리가 이제 할 예정이죠, 요거로 넘어가게 되는데, 요 둘 간의 교차 투여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결국 이 세 개의 시장을 다 같이 넘보로 간다. 또한 이 자가면역 시장은 자체적으로도 커집니다. 다시 한번 언급드리죠. 전 세계 인구의 고령화로 인한 자가면역 질환은 당연히 커질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지금 환경 오염, 그리고 식생활 부분에 대한 부분들로 인해서 이 시장은 계속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램시마 SC 또한 우리 셀트리온의 하나의 독보적인 경쟁력의 축이 됩니다. 이러한 글로벌 신약과 같은 좋은 제품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저는 셀트리온의 향후 매출과 영업이익을 위의 세 개 품목을 관심을 두고 지켜보며 지난 10년 동안 보유해온 주식을 좀 더 길게 가져가 보려고 합니다. 미국에서 휴미라 시장과 램시마 SC 시장이 열리고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는 시기인 최소 2024년 이후까지입니다. 10년 동안 장기 보유의 원동력은 국내 기레기 기자들의 기사는 잘 보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야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덜 힘들고 버틸 수 있었습니다. 셀트리온의 현재 가격 26만 6,500원, 최고 가격 39만 6,237원, 고점 대비 32%에서 33% 마이너스권에 있습니다. 2021년 셀트리온의 기업 가치, 그것 대비 현저하게 저평가가 되어 있죠. 즉 2020년과 같은 위치에 있다. 2021년도와 2020년도는 셀트리온은 천양지 차이의 기업입니다. 그런데 주가가 같은 권에 있다. 그럼 제가 항상 말씀드리고 있죠. 본래 가치보다 현저하게 저평가 구역에 있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던 장기적인 관점에서 큰 그림에서 저축의 개념으로 여윳돈으로 분할 매수해서 쭉 해서 지금은 매입해서 모아가는 시기입니다. 주식 투자는 보통 우리가 투자하면서 고점과 저점을 바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거는 아시죠? 투자하신 지 얼마 안 되시거나 진짜 그건 하수가 많이 하는 거거든요. 선수라고 한다면 그런 거는 기대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신의 영역이에요. 즉 내가 사고 떨어지고 내가 팔고 올라가는 것이 주식시장에서는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거든요. 훌륭한 기업, 장기 동행할 기업을 찾았다면 시간으로 주가의 변동성을 해지하고 기업의 본인의 원칙에 의해 본인이 뽑아냈던 그 훌륭한 기업의 미래 가치에 도달할 때까지 기다리고 동행하는 것이 주식 투자의 본질이자 왕도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고 있는 투자의 왕도, 정석, 장기 투자의 길이자 원칙이라고 하고 있는 그 부분을 같이 말씀드리려 합니다. 기본적으로 셀트리온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다른 장기 투자, 훌륭한 기업을 동행할 수 있는 기업을 찾아냈다고 한다면 이 부분을 적용시켜서 저는 투자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셀트리온이 고점이 39만 6천원, 40만 원으로 하자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매입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매수하잖아요. 39만 원에 매수한 분도 계시고 38만 원, 20만 원대도 매수하신 분도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일단 26만 원 현재 기준이에요. 32% 정도 마이너스인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이 자기가 샀던 매수한 가격 있죠? 여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50%까지는 괜찮습니다. 마이너스 50% 이상 나도 상관없어요. 기업의 가치에 훼손이 없거나 펀더멘털에 이상이 없는 경우에 주가가 빠진 경우라고 할 수 있죠. 이 경우에는 보통 시장에 의한 하락 또는 차익 실현에 의한 하락 또는 지금처럼 공매도에 의한 의도적인 하락, 일시적인 리스크, 이 리스크만 해결되면 얼마든지 다시 성장할 수 있는 이런 노이즈들을 말하는 거겠죠. 그런 부분들에 의해서 회사 가치는 전혀 이상이 없는데 플러스 마이너스 50% 알파 내에서 주가가 하락을 했다. 근데 정말 많이 힘들죠. 고통스럽죠. 항상 말씀드리죠. 그 고통과 인내를 감당할 수 있고 기업 가치를 볼 수 있는 눈이 있고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다고 한다면 그 부분을 시간과 인고의 고통으로 그 부분을 해지를 한다면 반드시 실적과 주가의 상승으로 보답할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을 지면 40만 원 기준으로 해서 39만 원, 38만 원, 30만 원대, 20만 원대 매수했지만 본인이 샀던 가격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50% 기준으로 해서 저는 하락폭을 견뎌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50%가 하락을 했잖아요. 그러면 고점은 자기가 샀던 매수가에서 최소 300%에서 500%는 열어둘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플러스 마이너스 50%. 위 뚜껑은, 위 상방은 300에서 500%. 셀트리온만 해도 예전에 많이 투자하셨던 분들은 이미 10% 이상, 1000% 이상 수익 나셨던 분들도 꽤 많이 계시죠? 그쵸? 그래서 300%에서 500% 이상은 뚜껑을 열어둔다. 500% 이상이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300% 이상도 될 수가 있겠죠? 그 부분은 이제 자기가 산출했던 셀트리온의 미래 기업 가치에 의거해서 같이 동행하면 된다는 부분입니다. 내가 사고 떨어지는 게 정상이고 내가 팔고 올라가는 게 정상이라고 늘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아래는 정리하겠습니다. 마이너스는 플러스 마이너스 50%, 위로는 300에서 500% 이상, 그 이상을 열어두고 저는 기업 가치를 보고 장기적으로 동행하면 지금처럼 주가가 과도하게 회사 펀더멘털 대비 하락한 경우는 주식을 큰 그림에서 장기적으로 여유자금으로 매수하는 시기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 50%까지 갔는데 팔아야 되는 경우가 뭐냐? 이거 하나 언급하고 갈게요. 첫 번째, 대주주의 지분 매각, 대량 지분 매각. 실제로 많이 있었죠. 신라젠부터 해서 굉장히 많은 대주주의 지분 매각들이 있었어요. 명분은 주식 담보대출에 대한 이자, 뭐 그런 거에 대한 상환,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대주주 지분 매각, 그 다음에 횡령, 오너의 경영진에 대한 횡령, 정말 큰 이슈죠. 그리고 신약기업 같은 경우 한국 바이오텍, 작은 바이오텍이 신약의 임상에 실패했다. 이런 이슈. 또 마지막으로 지금 기업 대비 더 훌륭한 기업을 발견해서 이 부분에서 자기가 손절을 치건 아니면 수익을 실현을 하건 더 지금 상태에서 훌륭한 기업을 발견해서 떠나갈 때, 이런 기업은 사실 많지 않아요. 거의 없고, 이런 경우는 정말 처음부터 오너의, 제가 말씀드리죠, 오너, 경영자, 질적인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이거를 투자하기 전부터 면밀히 검증 작업에 들어가야 돼요. 이 사람이 어떠한 길을 걸어왔고 어떻게 살아왔고 예전에 과거 경력은 어떤지, 회사의 오너와 경영진을 신뢰할 수 없으면 절대 장기간 동행할 수 없습니다. 셀트리온 차트로 정리를 해볼게요. 셀트리온이 고점 39만 6천원, 대략 한 40만원, 지금 26만 6천원대, 고점 대비 32에서 33% 정도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 50%, 회사의 기업 가치가 훼손이 되지 않는 이상, 제가 그 이유 아까 말씀드렸죠? 그 부분 명확하게 기억하시고요. 위에 상방은 최소 300%에서 500% 이상을 열어두고 투자를 진행하는 겁니다. 왜? 기업에 대한 그만한 확신이 있어야 장기간 동행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기업 가치 펀더멘털이 훼손되지 않는 이상 회사는 폭발적으로 성장합니다. 이 부분을 동의하시고, 그리고 주가의 지금 하락에 대한 부분 시간으로 해치하고 여유자금으로 분할로 매수해 나가면서 같이 동행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